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을 보자 이거야. 이거 안 갖고 왔지? 저번 때 유인물. 그때 채권 집행 말고 이사 등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이게 대표적인 거야. 공법적인 관계에서의 징계 같은 거는 이 집행정지인데 일반적인 사법관계에서는 가처분이지. 다시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여기서는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아. 통설 판례가.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적인 가처분 관계는 없고 직무 부정지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정지를 거는 이런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 그 대신 정리되겠어? 행정소송은 민사적인 가처분 같은 건 통설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데 한번 시도해볼 만하네. 깨지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도 가처분을 굳이 왜 인정 안 해주냐. 행정 관계에서는 시도해볼 만한데 공식적으로 지금 통설 판례는 안 내고 왜? 집행정지 이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민사관계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이사 등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저쪽서 안 보이니 잘? 안 보여? 벌레가 들어와? 직무, 집행, 정지. 상법에 있어. 직무를 집행을 정지하고 그 선임된 이사를 그러면 그 사람이 집행이 정지되니까 누가 등장해야 되니? 직무 대행자가 등장해야 되지. 그 조문이 상법에 있어. 407조에 직무 집행 정지, 직무 대행자 선임에 대한 상법 407조에. 그러면 이사가 선임됐는데 이사 선임된 걸 문제 삼고 싶은 측에서 예를 들어 어떤 주주층에서 본론 소송으로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 12면에 피보전 권리, 본소송. 아까 예를 들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본소송이 있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본소송은 원래 하려면 뭐냐면 그 이사 선임을 하게 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무효 뭐 이런 걸 걸면서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이사 선임 결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 주주총회 결의가 문제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1, 2년 걸리는 거잖아. 1, 2년. 그러니까 지금 땡겨서 어떻게 된다?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걸 가처분을 거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게 이거야. 많이 쓰여. 회사 같은 거. 지금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좀 다수파라든지 그 원래의 오너 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파 뭐 이런 등등의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주주총회가 뭔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1, 2년, 3년 걸리잖아. 재판이 늘어지면 그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잠정적인 결론이 있으면 그 3년 뒤에 내려질 결론을 지금 이렇게 선치해서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런 거 해서 직무대행자가 이제 선임돼. 개념 알겠지? 이게 대표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데 신청 취지 등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요거 하나만 딱 빼와서 책보다 자세히 썼는데 본안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면 어떻게 쓰냐. 본안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런 신청 취지를 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직무집행 정지 플러스 직무대행자 이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일 수 있겠지.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대행자까지를 신청하는 이런 거죠. 채권자는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 본소송에서 원고될 사람. 아무나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 등이 막 신청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사 선임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예컨대 주주 같은 사람. 본소송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말고 본소송이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이사
해임의소, 13년에 봐, 이사 해임의소, 또는 11년 제일 밑에. 본소송이 이사 해임의소인데 미리 지금 단계에서 이 사람 내가 자르고 싶어야, 이쪽 지금 적극적인 측이 이 사람을 자르고 싶은데 2년 뒤까지 가서 잘리는 것보다 지금 그걸 갖다가 미리 잘린 거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지. 이해되겠지? 채무자는 피고 적격인데 여기서 이거 선택형 사령에서 많이 나와. 원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누가 본소송에 생각해보면 누가 피고니? 민사소법 2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이런 것 등은 회사만이 피고이다. 해당 문제가 되는 이사는 나는 그래서 어떤 거야? 그 해당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가 더 자기 방어 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입장은, 판례 입장은 회사만이 피고니까 이 사람은 보조 참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기억나? 금시초문? 그런 거, 확실히 기억하잖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그제? 사례형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 주장은 뭐야? 내 민사법 이론은 당사자의 절차 부장이니까. 실제 자기 뭐가 좀 저급한 말, 목이 잘릴지 말지를 이 사람이 방어를 펼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 항상 그러면 어떤 지위를 주는 거야? 당사자 지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회사만이라는 게 포인트야. 회사만이야. 회사만이. 판례가. 그제? 그러니까 해당 이사는 소송 바깥에서 피고로는 일단 안 되니까 회사만이니까 나는 당사자적인 지위를 줘야 되니까 공동피고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현재의 그 입장에 의하면 들어가려면 보조참가밖에 안 돼. 당사자로서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까지를 인정하든지 아예 공동소송 참가를 인정하든지까지 돼야 된다는 생각이지 난. 하여튼 본소송은 주주총회라는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회사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사는 어떤 추상적 관념적인 조직체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한다? 주주총회가. 그러니까 주주총회의 그것이 회사의 머리에 해당하는 어떤 의사결정, 이것의 기관이니까 회사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경우는 그런데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가처분의 경우는 일본서는 다툼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해당 이사를 직무적 집행정지에서는 채무자로 걸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어떤 용어 쓴다고 그랬지? 채권자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학설은 뭐 회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든지 뭐 여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 우리는 그 해당 이사 직무집행 정지 지금 걸려놓고 해당 이사를 해야 된다. 막 그 시험 문제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그럴 거야. 순간 헷갈려. 본소송은 회사만이. 그렇지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은 그 해당 이사.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피보정 권리는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확인 또는 취소에서. 그제? 이게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 이사 해임에서. 아까 만대로 해임에 흐르는 1, 2년이 걸리니까 미리 지금 이 사람 자르는 효과로서 직무집행정지. 그러니까 임시의 지위를 정한다는 그 느낌이랄까 의미 알겠지. 그 밖에 본소송이 이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송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도가 지금 쭉 있는데 대표이사를 정하는 것은 이사의 결의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3년의 4 대표이사 이사 중에도 대표이사에 관한 경우는 그 본안이 이사의 결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의 결의지. 만약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문제 삼을 때는 대표이사를 정하는 건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지. 일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까지 했네. 여기까지 됐고